자, 그럼 시장은 60일 이내 치러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좀 흡수하고 반응해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됐습니다.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분명히 된 건데 오늘장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오늘장은 사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수 자체로는 상당히 지금 미국장 대비 양호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됐고 오늘도 그런 점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는 좀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실시 추진했던 어떤 그런 업종들은 조금 약세로 확실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들이 뭐 치고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업종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좀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장 불확실성이 이제 있었던 뭐 공매도 재개라든지 미국 상호 관세, 여기에 이제 오늘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재료 노출이 이제 큰 게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좀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나 해서 다음 주 증시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또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변동성도 극심했잖아요. 이충원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 같으면서 지수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까지 상승을 했는데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됐고 정치 테마주 위주로 자금이 쏠렸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6월까지의 이런 공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매도의 주요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8천억, 선물 시장에서만 7천억 원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뭐 10대 공약 중에 하나의 뭐 저출생 아니면 일자리 취업 같은 섹터들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순환매 위주의 장세였는데 이거는 완전히 섹터들의 수급 쏠림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오늘 저녁일 거라서 일단은 시장을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보고 나서 조금 이제 판단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더 변동성을 야기할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김용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추가적인 변동성이 뭐 지수 전체로 나올 수는 저는 뭐 그렇게 어렵다,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업종 안에서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어떤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만큼 각 정당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각 후보별 지지도가 변함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업종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 보고 있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당에서보다는 좀 후발 정당에서의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간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종목의 변동성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데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이 어떤 최정점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인데, 일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이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끝쳐야지만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좀 확대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관세 관련해서는 좀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변동성은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충원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변동성 장세가 계속 커질 거고, 사실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혼란이 더
좀 더 시간이 오히려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외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그 다음 한국의 후보는 또 누가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기사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또 차기 이제 대통령의 이런 관련한 또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대체 거래소로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상당 어느 정도가 이제 이동을 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테마주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은 이게 매매가 한번 엇갈리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이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편승하기보다는 뭐 조선이나 아니면 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그런 섹터들을 밀릴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때 되려 쉬어가는 주도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또 주목할 업종이 관세 무풍지대 섹터였습니다. 엔터주들의 약진이 개장부터 좀 이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당분간은 엔터주를 정말 마음 편하게 안전지대로만 바라봐도 되는지 각 사들의 모멘텀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김용재 이사님. 네,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제 각사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지금 나타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시장으로 좀 확실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적 리스크 해소도 되었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엔터사들의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랑 YG 엔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이제 BTS라든지 블랙핑크의 완전체 복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뭐 꾸준하게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SM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중국 관련해서 무시할 수 없는 또 종목이 SM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팬덤이 상당히 두터운 것 같고요. 또 한한령 이전에 대규모 매출을 중국에서 올렸던 것도 SM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통 이제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보통 이제 목표 배수를 몇 배 주느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더 가까워질수록 프리미엄을 여기서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SM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주도주, 쉬어가더라도 주도주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충원 대표님께 조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조선업은 관세에도 뭐 정치적 리스크에도 거리낌 없이 물살을 가리고 있는데 오늘은 경쟁자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량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까지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안에서 탑픽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종종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한 섹터를 주도하는 주도주 대장주가 있을 거고 그런 대장주의 역할은 상승할 때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하나오션이 될 것 같고 결국 실적을 담보로 한 성장성이 이제 결국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다른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60일 이평선을 하회하거나 이제 터치하거나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올라간다고 잘 못 사고 또 하락하면은 더 빠질까 봐 못 사게 되는 그러한 이제 투자 사실 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나오션이나 이런 한 섹터를 주도했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조금씩 더 접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나고 나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그때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약간 뭐 토끼는 아니지만 거북이 같은 투자 전략으로도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는 조정시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했습니다. 주도 섹터도 아니고 주도 종목도 아니었는데 단순히 공매도 재개에 따른 하락에 따른 일시적 뭐 쇼커버링의 그런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겠네라고 봐야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2차 전지주 반등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 네, 저는 뭐 일단 수급과 긍정적인 재료가 좀 혼합해서 지금 동시에 작용했다 보고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재료는 뭐 양극재 수출 관련해서 3월달에 중량 측면에서 전월 대비 한 9.3% 증가했다는 점, 양극재 수출액도 지금 전월 대비 한 8.7% 증가했고 1분기 전체로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 한 11.9% 정도 수출량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요일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가장 크게 하는 업종이 2차 전지였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뭐 4거일 만에 20%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나왔을 정도 낙폭이 가됐는데 그런데 어제죠. 일부 종목에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양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고 또 대차 거래도 보도 잔고가 좀 감소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오늘 공매도 했던 세력들이 좀 차익 실현으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2월 달에 지금 유럽 시장이 상당히 전기차 판매가 잘 됐는데 3월에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23년 기록했던 최고치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사실 뭐 배터리 셀 자체로는 좀 이렇게 좀 미국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거는 커버가 되더라도 재료만큼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관세 부과로 해서 하반기에 어차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공매도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은 항시라도 지금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뭐 안심하고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서웠던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의 낙폭이었습니다. 밤사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타격을 받은 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품목별 관세 경계감을 좀 드러내면서 very soon 이제 곧 관세 부과할 거다라는 경계감이 만연한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애플도 어제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140달러 넘어갔을 때 뭐 150, 200달러의 이제 해외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나온 게 참 무색할 정도로 이제 최근에 거의 100달러도 이제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의 이런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또 이제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지브리가 유행하면서 뭐 GPU가 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과거 대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던 게 그 요인인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왜 그런 매도가 나올까를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경기 침체 아니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트럼프 관세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350만 주, 기관이 15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만 오늘 500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730만 주를 매도했는데 618만 주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에서의 이런 수급적인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변동성 이벤트들은 다 소화했던 한 주가 지나갔고요. 4월은 이제 남은 4월은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고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 보면 좋을지 먼저 김영재 이사님부터 들어보죠. 일단 4월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섹터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고
반면에 이제 또 국내적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환율이 하락하는 데면 지금 금통위에서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는데 이제 금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건설업이라든지 유통 아니면 바이오,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 봐서 이런 점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관세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온다 할 경우는 경기 민감주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런 비중을 조금 더 좀 확대하는 것이 좀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보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은 항상 들고 가면서 단기 급락에 대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의 4월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님이 이번 주 주요 이슈가 일단락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멀었네요. 네,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이 오늘 시간 9시 반에 나오고 이제 자정이 넘어갈 때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안 그래도 어제 나스닥이 거의 6%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치 고용노동 지표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가 되게 안 좋게 나오지 않게끔 좀 기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표가 잘 방어를 해준다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그동안은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피해서 선호 그리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지금 거의 10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녁에 좀 같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과연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수치를 공개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